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서울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레드매직 아스트라. 사실 이거 나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리뷰 요청이 굉장히 많긴 했었는데 출시 초반에는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가격도 너무 비쌌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정발을 했더라고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노버 마냥 완전 국내 유통망을 둔 건 아니고요. 그냥 글로벌 사이트에서 국내 직발송을 갖다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2 플러스 256짜리가 79.9, 여기다가 사전 예약한 사람들은 5만원 쿠폰에 충전기까지 주길래 생각보다는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리뷰도 뽑아볼 겸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먼저 충전기는요, 20V PD로는 45W 맥스, 얘들 자체 규격인 것 같아요. 21V 3.82, 그러면은 79.8W? 레드매직 아스트라 KC 인증이 들어가 있네. 바로 본체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C2C 케이블, 이거는 뭔 스티커 같은 거랑요, 보증서랑 설명서가 제공이 됩니다. 마감이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마크나 이런 것들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디스플레이 라인, 베젤, 마감 퀄리티, 단차 같은 거를 봐도 꽤나 좀 공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전면 카메라는 가로 모드 기준 센터, 상단에는 볼륨 업다운 마이크, 요건 아마 게임할 때 방해 금지 모드 켜는 걸 거예요. 레드매직은 전부 다 달려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 있고, 하단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좌측에는 스피커랑 전원 버튼, 우측에는 스피커랑 마이크, 10GBps짜리 3.2 젠2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켜보죠. 글로벌 버전이라 바로 한국어 선택 가능하죠. 아, 지문인식 센서가 달려있어? 레드매직은 이렇게 이제 방해금지 모드가 켜지면 아예 바깥으로 나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누르면요, 그렇죠. 부릉부릉. 이게 또 소리가 세 가지인가가 있어요. 얌전한 것도 있고 막 양칼 같은 것도 있어. 자, 메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완벽하게 한글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번역을 안 해놓은 것도 있고,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은 번역이 되게 삐리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주사율 165Hz 설정 가능하고, 컬러 모드, 색 온도랑 이런 것들 조절 가능하고요. 향상된 디스플레이 모드, 최소한의 번임 방지를 위한 디폴트 밝기 락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MEMC라든지 아니면 짭 스케일링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옵션에는 없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AI 번역해주는 거, 오, 한글 있어, 코리안. 요거는 이제 백판에 조명 효과 같은 거 조절해주는 부분이고요. OS는 안드로이드 15에, 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시스템 업데이트는 없네요. 자, 얘는 발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애기 때문에 제가 롬 상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테스트 빠르게 돌리고요. 정리해서 다시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돌아왔어요. 자, 제가 얘를 한 이제 3, 4일 정도 쓴 것 같거든요. 전 사실 얘 그닥 볼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좀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볼 거는 디스플레이. 스펙은 9.06인치 2400x 1504 해상도에 16:10 비율 LTPO OLED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옆에 Y700 4세대를 같이 놓고 좀 보여드리면은 이 아스트라의 디스플레이가 Y70 4 대비 0.2인치 더 크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이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모서리 곡률이 나요. 베젤 모양이 좀 더 눈에 띄는 편이긴 한데 영상 시청할 때는 이 아스트라는 살짝 베젤이 대칭인데 Y700 4세대는 비대칭이다 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 느낌적으로 아스트라가 조금 더 덜 거슬린다? 자,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Y700 4세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이미 아스트라만 해도 PPI가 300이 넘기 때문에요. 픽셀 피치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밝기 같은 경우에는 부스팅을 빼게 되면 한 200니트 정도 주저앉게 되는데, 이 주저앉은 밝기 기준으로 봤을 때 Y700 4세대랑 거의 유사하게 떨어져요. 자, 화면상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뭐 비교거리가 안 됩니다. 이건 Y700 4세대의 디스플레이가 진짜 703이나 702에 비해서는 좋아진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LCD끼리의 비교인 거고 얘는 OLED잖아요. 심지어 OLED가 그냥 싸구려 OLED가 아니야. 어느 정도 좀 벽이 느껴지는 OLED 패널이야. 밝기, 명암비, 색역, 색 정확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압도해요. 자, 이제 다음 살펴볼 거는 스피커인데 요거는 먼저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요거는 조금 아리까리하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스피커 하드웨어의 품질 혹은 출력 차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튠의 차이?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Y704가 조금 더 좋게 느껴져요. 뭔가 그 소리 들을 때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살짝 좀 들려. 저음부를 좀 지나치게 부밍한 느낌도 조금 들고요. 자, 다음에는 원래 이제 카메라 짚어드려야 되는데 게이밍 태블릿이니까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빠르게 성능부터 보시죠. 자, 테스트 환경은 실내 24.5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3도 안에서 측정을 진행을 했고, 벤치는 바닥에 거치, 게임은 양손 파지.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대비 후면부 피크 온도가 대부분 0.5도에서 1.5도까지도 높게 나옵니다. 해서 후면부 온도 기준으로 보여드린다라는 거, 요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단발성 테스트 보시죠. 이게 원래는 긱벤치 5부터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저도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 건지 긱벤치 5는 돌리면은 계속 꺼집니다. 한 바퀴가 아예 안 돌아가요. 그 다음에 긱벤치 6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살짝 높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AP가 기본적으로 8 엘리트로 똑같다 보니까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진 않죠. 싱글 기준 Y700 4세대 오포 패드 4 대비해서 1에서 2% 정도 우위, 멀티는 조금 더 벌어져서 3에서 5% 정도 차이가 나고요. GPU 테스트인 3D 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같은 상황에서 돌리면 무조건 점수가 제일 높게 찍히긴 하는데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거 실성능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자,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로 오니까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출발 선상은 셋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테스트가 반복이 되면 될수록 열을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애는 점수가 주저앉잖아요. Y700 4세대 오프패드 4 프로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 나온 점수에서 CPU는 10% 안쪽에서 대부분 방어를 하고요. GPU는 조금 더 깎이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한 20% 안쪽에서는 대부분 방어를 합니다. 어떤 그 기준 선이 있어. 일정 수준 이하로는 안 꺾여 내려가. 그죠? 뭐랄까, 그 다른 애들에 비해서 살짝 그 바닥 자체가 높은 느낌이죠. 로우 루프 기준으로 대략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같은 기덕은 이런 걸 보면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스트라는 9인치, Y700 4세대는 8.8인치인데 사이즈 차이가 뭐 얼마나 나냐고. 물론 아스트라는 쿨러가 달려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레드 매직에 들어가는 이 쿨러는 그냥 기믹이야. 이것 때문에 쿨링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성능을 더 저렇게 뽑아주게끔 만들어 놓는다. 열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떡하지? 열이 완전 폭주하겠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발열이 미쳤어요. 고스란히 기계에 그대로 남습니다. 긱벤치는 사실 그렇다 쳐도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은 진짜 심각해요. 이게 뭐야, 58.5도? 거의 60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온도가 나오다 보니까 전 처음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사용성 관련해서 정말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제가 게임 시의 온도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아니, 벤치에서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던 온도가 게임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해졌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온도 분포를 보면은 기덕들은 대충 느낌이 와요. Y700 4세대는 지금 기기 전체가 거의 벌겋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원신, 모비노기 뿐만 아니라 스타레일은 이 아스트라가 피크 포인트 온도를 좀 더 높게 찍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기가 소모하고 있는 전력량은 이 Y700 4세대가 더 높은 거예요. 플러스 실제 소모하고 있는 전력량이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그나마 스타레일이 아까 전에 온도가 되게 높았었잖아요. 스타레일이 가장 전력을 많이 먹긴 하는데 그마저도 Y700 4세대 대비 전력 소모량이 79% 정도. 심지어 원신은 65%밖에 안 먹어요. 플러스 당연히 여러분들 이러면은 게임 성능에 대해서 걱정이 되잖아요. 왜 전력을 안 때려 매겼으니까 성능이 안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얘는 여러분들 제가 완전 꼼수까지 싹 잡았습니다. 이게 나름 이 바닥에서 하는 꼼수야. 60프레임을 만땅으로 두면은 60에 걸고 나머지는 60 아래가 나오는데 61까지 올라가게 두면은 1프레임을 더 먹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제가 요거 전부 다 60으로 끊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원신 지터율은 0.14 높긴 한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몸소 느낀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평프 차이가 0.06 차이. 오차 범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스타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터율은 더 낮고 평프도 0.3 정도 더 높은데 그래, 뭐 이것도 오차 범위라고 봅시다. 마지막 마비노기, 요거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정말 그 세심하게 봤을 때 조금 더 끊기는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 지터율이 1%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스터터링은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평프 기준으로 봤을 때 0.9 정도 차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마비노기는 중국 게임도 아니고 그 월드와이드로 봤을 때 많이 하는 게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값을 갖다가 최적화시킨 게임과 아닌 게임의 차이인 것 같아, 뭔가.
왜냐면 아이온2나 마비노기 같은 건 살짝 조금 구리다라는 느낌이 들고, 명조 있잖아요. 명조는 또 멀쩡해. 플러스 심지어 이 데이터는요, 여러분들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 게임하는 도중에는 게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백그라운드를 클리어하는 느낌이에요. 측정 프로그램이 한 2분 58초, 57초마다 계속 날아가. 그래서 날아가면은 다시 켜주고 날아가면은 다시 켜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는 거의 한 30분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을 더 머금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측정한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3개의 게임을 갖다가 싹 평균을 내봤을 때 그 차이가 드라마틱하지 않다. 성능이 거의 동일하다. 근데 전력은 어떻다? 한 70% 수준밖에 안 먹는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기를 들고 쓰잖아요? 얘를 쥐고 게임할 때가 훨씬 덜 뜨거워요. 물론 피크 포인트와 그립 간의 거리가 멀게 설계된 이유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립보 온도가 거의 한 7에서 8도 가까이? Y704 대비 현저히 좀 낮고요. 둘째, 배터리가 이 Y704는 7600mAh고 아스트라가 8200mAh니까 용량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동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성능 최대 모드에 터치 샘플링 값 맥스 주고 스타레이를 켜놓기만 했을 때 2배까지는 안 가도 거의 한 1.5배에서 1.7배 정도? 물론 그러면 이 플레이 타임의 차이 나는 게 무조건 AP의 전력 매기는 양의 차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전력을 측정을 할 때는요, AP에서 딱 쓰는 값만 뽑아다가 쓸 수가 없어. 이 기기 전체가 소모를 하고 있는 전력 양만 측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OLED 패널이 이 LCD 패널보다 전력 소모량이 훨씬 더 적었다?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하드웨어 장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쨌든 얘네 둘 다 휴대용 게이밍 태블릿이란 목적성이 있잖아요. 오래 가면서 덜 뜨겁다? 이미 그것만으로 얘가 어쨌든 Y704세대보다 조금 더 나은 기기라는 걸 증명을 하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저한테 만약에 이 아스트라 Y704세대 중에서 한 개만 추천을 해라, 너는 뭘 추천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Y704세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가격이 다르잖아. 솔직히 뭐 얘 정발이고 글로벌 롬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뭐 레노버의 ADP 서비스처럼 막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국내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 다 직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스트라는 70 얼마고 Y704세대는 40 얼마까지도 나왔었잖아요. 아스트라 하나 살 돈이면은 이 Y704세대에다가 요가 패드 하나 더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스트라를 선택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돈은 상관없다. 나는 그냥 휴대성과 성능만 따질 뿐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스트라가 더 맞는 기기라는 거지. 뭐 C포트가 하나라서 사실 이 C포트의 위치가 C포트 연결하고 바이패스 되죠. 어차피 이렇게 잡고 쓰면은 옆에 꽂나 아래 꽂나 똑같아. 둘째, 아마 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마이크로 SD 카드 없다고. 그런 분들은 제 얘기를 제대로 안 들은 거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성비를 안 따지는 사람이 마이크로 SD를 집어넣고 쓸까? 아스트라 판매 페이지 가잖아요. 그러면 옵션에 16 플러스 512GB도 있고요. 24 플러스 1TB도 있어요. 돈 상관없는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인 거지. 제가 사실 얘를 한 3, 4일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성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찝어서 말씀드리긴 되게 힘든데, 사용성 측면 관점에서 제가 Y704세대보다 아스트라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딱 2가지 부분이에요. 첫 번째, 무게가 조금 더 무겁다는 거. 둘째, 충전이 뭐 80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 어쩐다 하면서 충전기까지 주는 그런 액션을 취했지만 실제로 0%에서 100%까지 충전이 되는 시간에 있어서는 Y704세대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장점, 단점, 뭐 사용성의 차이, 발열 다 구분됐죠? 플러스 이게 정발이라지만 뭔가 아무리 뜯어봐도 AS 정책이라든지 환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삐리해 보이고, 얘는 제조사가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샤오미나 레노버가 아니다. GT이다. 여러분들이 화웨이와 쌍벽으로다가 백도어가 좀 불안한 GT. 그러니까 사더라도 여기다가 뭐 개인정보 넣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게임기로만 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제가 GT 좀 깨림칙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게이밍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네를 따라갈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폰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걔도 폰에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어떤 성능이 나왔었거든요. 아무튼 게이머 관점에서는 뭐 이런 시도가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Y704세대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로.